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사상과 유일사상 체계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 주체사상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주체사상탑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탑이 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주체사상탑은 평양의 도시구조에서 탑이 자리 잡은 위치가 대칭 구조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체 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부주제 군상 등 탑의 전체 구성 또한 그 안에서 대칭 구조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미학적 대칭 구도의 관점에서 주체 사상탑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잠시 평양의 도시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 사상탑이 평양의 상징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 광장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림을 보면 대동강을 중심으로 왼편으로는 만수대 대기념비, 그리고 김일성 광장이 있는 본 평양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당창건 기념탑, 그 다음에 주체 사상탑이 있는 동평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두 개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김일성 광장과 주체 사상탑이 하나의 주축선을 이루고 있고, 만수대 대기념비와 당창건 기념탑이 하나의 부축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양을 계획하고 구조화한 데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도시구조는 소련의 모스크바 도시계획과 흡사한 사회주의 도시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을 제임스 바터의 논의로 정리하면 제한된 도시의 크기, 국가 통제하의 주거, 계획된 주거지역, 공간의 평등화, 통근 거리의 최소화, 토지 이용의 규제, 합리적 대중교통 시스템, 녹지 공간의 확보, 국가 개발 계획 일부로서의 도시 계획, 상징성과 중앙형의 도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녹지 공간의 확보, 토지 이용의 규제, 합리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등은 자본주의 도시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건축가 임동우 교수는 사회주의 도시에서만 나타나는 도시구조의 특징으로 생산의 도시, 녹지의 도시, 상징의 도시라고 그 특징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상징의 도시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징의 도시라는 특징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대규모 군중 집회와 체제 선전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주의 도시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상징적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도시 내에 분포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를 다획화함으로써 팽창을 억제하고 각 도시 공간 간의 평등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개념과 맞물리면서 사회주의 도시 공간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이 곧 혁명의 도시이자 상징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은 19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에서 초토화되었죠. 이처럼 초토화된 평양의 상황은 북한에게 반전의 토대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전쟁은 당연히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이 도시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이념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었죠. 당시 김일성은 평양이 변함없는 북한의 수도임을 천명했고, 그곳에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평양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재건하겠다라는 뜻으로 북한의 건축가 김정희에게 평양 재건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광장의 공공적 성격을 중요시한 김일성은 큰 광장 옆이나 번화한 거리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궁전, 극장,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들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고, 평양의 김일성 광장과 김일성 동상이 있는 만수대 기념비 광장 주변에는 박물관, 미술관, 학습당 등 문화교육시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 건설도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죠. 전쟁 승리 기념, 사회주의 또는 주체사상 선전,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 등 북한 전역에는 14만여 개의 선전용 기념비와 동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상당수가 평양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체사상탑이나 노동당 창건 기념탑 등은 기념비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통해 평양의 도시경관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은 북한의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죠. 도시의 주요 건물 내부에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김일성 동상이 배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평양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라 칭할 만큼 상징의 도시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김일성 광장과 만수대 기념비 광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양의 도시구조 그림을 보면 김일성 광장의 인민대학습당과 주체사상탑이 하나의 주축선을 형성한다면 만수대 기념비와 당 창건 기념탑이 하나의 부축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그 맞은편 주체탑 사이에 형성된 강한 축선으로 인해 김일성 동상이 평양의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만수대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음으로써 위치적으로 매우 전략적으로 구성된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만수대 기념비는 대동강 맞은편의 노동당 창건 기념탑과 어울려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의 축과 평행한 도시의 축을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김일성 광장의 인민대 학습당과 주체사상탑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만수대 기념비와 당 창건 기념탑도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죠. 이 두 축선이 평양이라는 도시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상징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양의 도시 구조 또한 대충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소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도시 구조와 건축 양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배치 및 평면의 구성에서 중심 축성과 대칙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